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종목들 중에서 또는 이제 궁금하신 종목들 중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공간에 이런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분기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8월 16일이었기 때문에 국내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기 보고서를 공시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보유하신 기업들 중에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아래에다가 댓글로 남겨달라. 이렇게 저희가 메시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세 분에게만 종목을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겠다. 반기 보고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종목이 SK 렌터카였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들었고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이자 비용이 많고 배당도 없고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게 궁금하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에 대한 답변으로 반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SK 렌터카의 적정 주가는 얼마 정도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K 렌터카 반기 보고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8월 12일에 SK 렌터카가 반기 보고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사업을 진행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공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렌터카가 혹시라도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여기 보시면 사업의 개요 여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는 여기 회사의 개요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주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임대하는 렌터카 사업 이게 매출액 중에서 대략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중고차 판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대략 27% 그래서 합쳐볼 경우에는 차량을 빌려주는 렌터카 사업 그리고 중고차 판매하는 사업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사업의 개요에 세부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업계에서는 2위 정도 하는 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 점유율은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는 2019년도 1월달 SK 네트웍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주 현황을 보시려고 할 경우에는 좀 내려오시면은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네,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2% 이상 SK 네트웍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상당히 유통 주식수가 적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민연금도 대략 한 8%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쳐 보시면 80% 이상 어떻게 보면 물량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대략 개인 주주 또는 외국인과 뭐 기타 뭐 소액 자문사나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합쳤을 경우에 20%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유통 주식수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도 소위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무상증자 이런 거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은 할 가능성은 좀 낮겠죠. SK 네트워크스가 굳이 SK 렌터카를 가지고 있는 이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지분율은 일단은 많이 좀 잠겨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 상태표 그리고 여기 보시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본 변동표 그 밑에 바로 이제 현금 흐름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요 재무 상태표 요거를 이제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수치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숙달이 많이 안 되어 있거나 연습이 많이 안 되어 계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34기 말, 그러니까 아마 2021년도 연말에 보시면은 현금이 대략 한 1473억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381억으로 한 6개월 사이에 현금 1000억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 금융 상품이 작년 연말에는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187억 늘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대략 여기 있던 것들이 여기로 좀 들어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여기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셔가지고 컨트롤 F를 누르신 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을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략 단기 금융 상품에서 검색이 쭉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187억 정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보니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나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이런 쪽에서 검색을 한 번씩 해 보십시오. 단기 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대표적인 게 바로 예금입니다. 1년짜리 예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증거사 CMA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RP라고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들이 있습니다. 뭐 거의 1일 단위도 있고 30일짜리 만기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 채권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 수익 같은 게 나오게 되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뭐 조금이라도 이자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뭐 채권, CMA 이런 쪽에도 돈을 분명히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해지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장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일정 정도 이러한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것도 회사의 여유 현금을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쪽에 좀 투자를 좀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쪽에 돈을 좀 넣어둔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연결 재무제표로 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타 유동자산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한 700억 정도 있었는데 올해 948억.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한 230억 가까이 무언가 증가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검색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라도 이런 게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메모하신 다음에 주식 담당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타 유동자산이 보니까 한 200억 정도, 230억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어난 건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명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이지만 장기 투자 증권에도 대략 보시면 한 9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파생 금융자산도 좀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파생 금융자산이 작년 연말에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3억까지 늘었어요. 3억 5천까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SK 렌터카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렌터카 업체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렌터카 업체들은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롯데렌탈, SK렌터카 부채 비율 500%에도 굴러가는 이유가 뭐냐? 올해 7월 7일 정도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기사가 상당히 쉽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사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 영상이 좀 올라왔던 걸 기사화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만 기준 부채 비율이 420%, SK 렌터카도 497%의 부채 비율이 달한다. 이게 일반적인 제조업체라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업종의 특성상 렌터카 업체들은 그 차를 본인들이 사옵니다. 사올 때
현금으로 사오는 게 아니겠죠. 이거를 대부분 다 빚을 지고 사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오는 차를 부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 업종입니다.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매월 납입을 하는 보험료, 이 보험료가 본인들의 돈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이고 이 돈은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빌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렌터카 업체들은 이것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SK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대략 3,146억, 그리고 유동성 리스 부채가 2,306억, 거의 대부분 부채 중에서 이 두 개가 한 5,400억 이상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채가 요 차를 사기 위해서 무언가 빌려오는 돈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업종,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 얼마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액은 여기 보시면 영업 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적으로 영업 수익이라고 기록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매출액이라고 기업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영업 수익 이게 매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990억을 기록을 했고, 작년보다 매출액을 보니까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을까? 영업이익은 272억, 작년에 280억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수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17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103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순이익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시는 뭐 기타 수익이 작년에 한 6억 정도였는데 올해 한 11억 늘었고, 금융 비용 여기 좀 증가하면서 비용을 갉아먹었는데 아마 금융 수익이 좀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 수익도 한 2억이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타 수익이 좀 늘어나는 점, 뭐 이런 점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작년에 29억이었는데 올해는 법인세 비용을 많이 줄였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약간 세이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은 좀 늘었어야 되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줄어든 게 약간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 주신 분께서 잉여 현금 흐름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투자활동 이런 게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역시 마이너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현금 흐름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 순이익, 쉽게 말하면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이 지금 단기 기준으로 한 20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좀 큰 게 운전 자본 조정해서 3,132억, 이게 굉장히 좀 큽니다. 보니까 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결국 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항목이 보시면 운전 자본 조정 요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크기 때문에 결국 다 합쳤을 때는 마이너스로 지금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 자본 조정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주석으로 들어가서 운전 자본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았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유형 자산, 렌탈 자산 해가지고 단위가 여기 1,000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공 3개를 붙이시면은 이게 한 4,43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제 빌려오는 자산들을 마이너스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 운전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렌탈 업체들은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보면은 커질수록
회사의 어떤 사업적 구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렌탈 자산이 많아진다는 것들은 빌려오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빌려주는 게 많아지는 것들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사업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이게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부채 비율이 높았던 보험업종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이 많아진다는 것들은 당연히 매월 들어올 수 있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부채 비율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게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렌터카는 주가가 한 8,7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4,10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추정 PER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올해 예상되는 단기 순이익이 435억입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가총액이 4,133억이었고요. 요거를 순이익 예상이지만 435억으로 나눠보면 대략 9.5라는 수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PER이 되는 겁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아까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주시면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배라는 걸 얻었고요. 이 9.5배가 그러면 싼 거냐 비싼 거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는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는 적정 주가입니다. 다른 렌터카 업체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렌탈이라고 하는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K 렌터카 PER은 9.5배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조 3,500억입니다. 근데 올해 벌어들일 순이익이 1,530억.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추정 PER이 8.67배입니다. 그래서 롯데렌탈하고 SK 렌터카를 비교해 보면은 롯데렌탈이 더 싸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다르지만 다른 렌탈 업체인 코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수기를 이제 기반으로 렌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사는 4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요. 올해 예상 단기 순이익이 5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시가총액을 이 순이익 나눠줄 경우에 추정 PER은 9.5배, SK 렌터카랑 좀 비슷하다는 걸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이지만 중소기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드캡 투어라고 하는 업체가 여행 사업도 하지만 이 회사의 메인 사업이 원래 렌터카 사업입니다. LG 그룹사 쪽에 기업체 대상으로 한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1666억이고요. 예상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는데 나와 있진 않네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좀 대비해서 보면 이 121억을 1600억으로 나눠 보시면 딱 봐도 한 12~13배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요 기업은 훨씬 더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 렌터카의 PER 9.5배 요 수치는 제가 앞서 적정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제 문의 주신 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기업이 지금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냐 또는 또 지금 주가가 싼 거냐 이걸 판단하시는 게 좋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 투자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업체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차 그룹 등 큰 업체들도 지금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사업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렌터카는 중고차 매매 사업도 해요. 매출 비중의 한 30% 정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렌터카 역시 최근에 카 쉐어링 업체들 소카도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경쟁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 어떤 구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장기 투자의 어떤 매력은 좀 떨어지는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주가도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매수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SK 렌터카 좀 살펴봐 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에 참고해 주십시오. 제 말이 이제 모든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들이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살짝 이제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좀 더 시간을 두시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뜯어보시는 이제 연습들이 늘 필요하십니다. 본인의 어떤 메인 종목이고 관심 종목일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제가 이렇게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상한 수치가 보인다, 뭐 이상한 내용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꼼꼼히 체크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게 우리 주주가 해야 될 일이고 투자자로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하시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요 사막 콘덴서 두 번째, 순번상 두 번째이기 때문에 요 종목을 또 분석해서 영상을 조만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